3월 9일 수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권 내에 지금 비박 친박 간의 공천 싸움이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대형 폭탄이 곧 터질 거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차마 이 추가 대형 폭탄이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한마디로 판을 흔드는 그런 내용일 거다 했는데, 사무실이나 주변에는 그것이 결국은 친박 핵심이 마치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녹취록이 등장할 것이다. 그 녹취록은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특히 정보 소스가 있어서 이렇게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예상했느냐? 녹취록이라는 것은 터지면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가지고 이 공천을 지시하는 듯한 모양, 친박 핵심이 이런 부분을 공개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윤상현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은 2차 공천 발표를 오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날 살생부가 그 전주에 터지니까 살생부를 갖다가 또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7, 80개 지역의 여론조사 내용이 밖으로 유포되고 9명을 이렇게 공천을 주지 않는 이유, 즉 비리사유, 그 중에 4명은 현역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되고 강남에서 친박 핵심 의원들이 호텔에서 술을 먹으면서 유승민을 날려야 된다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그럴싸하게 믿도록 만드는 녹취록이 터지면 딱 맞는데 1차 공천 발표는 친박의 중진 김태환 의원을 날리고 고령이다 이거죠. 근데 살생부 내용하고 같았습니다. 오히려 비박 친이의 의원들을 공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1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될 이제 2차, 3차 발표는 아마 이 비박에서 상당한 숫자들, 친박에서 상당한 숫자들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를 겨냥해서 녹취록이 터질 거다. 1, 2차에 나왔던 수준이 한 번 더 터지는 것은 사과한다,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끝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나와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녹취록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녹취록이 등장을 일단 했으니까 지금부터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에는 이와 유사한 녹취록이 다수 더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김문성 대표가 했던 상향식 공천의 틀을, 또 비례대표 임명의 틀을 거의 다 무너뜨렸다. 이제 김문성 대표 끝났다라고 언론이 보도하는 시점에서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이 살생부 파문이 처음 공개된 27일 자기 사무실에서 저녁에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 누구가 누구인지 대해서 지금 비박들, 이재호 의원 등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그 사람은 공관위원들에게 공천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관위원들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려 이 XX 이 새끼 죽이면 되겠죠. 다 죽여 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내가 당에서 가장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리려 한 거야 등 거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갖다 채널A가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요. 채널A는 A 의원이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왜 A 의원이라 했냐? 그것은요,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남의 통화를 몰래 녹취해서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남에게 알리면 위법입니다. 통신정보비밀보호법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래 녹취해서 이걸 갖다 언론사에 줘서 이렇게 공개한 것은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윤상현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도 취재를 할 때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된 정보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윤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외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술 먹고 했다. 왜 했느냐? 친박 핵심으로부터 물갈이 명단을 전달받았다라는 김무성 대표로부터 유발된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서 격분을 했고 지중해 흥분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던 중 잘못된 말을 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언을 했다. 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해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돌리니까 기자들은 이미 채널A 보도 이후에 윤상현 의원이 그랬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건 뭐 전형적으로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지중해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사과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어제 이제 저녁에 7, 8시 경인 모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언론들이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다 라고 해서 다 윤상현 의원을 넣어서 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지금 이 주요 포탈의 검색어 1위에 오르게 되고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친박의 자장이라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김무성 대표에게 아무리 지중해 그런 거라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민들 보기 안타까우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찾아가서 사과해라. 또 국민들한테도 사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참 흉악해졌다. 사적인 발언을 녹음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적인 통화까지 녹음하고 이걸 언론에 공개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누구를 믿고 어떤 대화를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슨 공작도 아니고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이재호 의원은 신이 났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중진연석회의에서 윤 의원이 당에서 솎아낸다고 말했는데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혼자서 대표를 솎아내는 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술 먹고 지중해 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의 배경에 있는 이 내용을 공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다. 윤 의원이 다 죽여라고 했을 때 다는 비박계 라고 괄호를 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실언을 하는 게 아니라 비박계를 공천해서 배제하기 위한 모종의 시도가 있다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윤 의원이 마지막에 김 대표를 내일 공략해야 돼 라고 말한 게 기가 막힌다. 아무리 실세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정작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치권에 관계없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핵심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다. 같은 의원이라도 다 솎아낼 만한 비박계를 죽일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과 통화했을 거다. 이는 딱 두 부류로 공관위원이거나 공관위원들에게 오다를 내릴 사람에게 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했는지 그것을 밝혀야 되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의총을 열자 이랬습니다. 자, 이 파문은요. 솔직히 술 먹고 이런 전화 정치판에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오늘 밤에도 수도 없이 할 거고 내일 밤에도 수도 없이 할 겁니다. 정치판에 있는 수도 없이 하는 사적으로 하는 이야기, 전화로 하는 이야기들 그거 다 공개하게 되면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를 딱 녹취해서 당 대표를 공천해서 탈락시켜야 된다고 윤상현 의원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즉 윤상현 의원의 육성이라는 부분을 공개한 것이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친박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비박계가 이한국 공관위원장, 또 윤상현, 또 최경환 이런 분들 주변을 상당히 살펴서 녹취를 하거나 미행을 해서 뭔가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녹취가 가장 우선이고 두 번째는 하드카피 형태의 어떤 문건을 입수를 해서 또 공개하지 않겠냐. 근데 그 문건 입수는 상대가 부인하고 둘러대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육성이 가장 클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 육성이 윤상현 의원한테서 공개되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때 맞춰 하나씩 더 줄라 했겠죠. 자, 오늘 2차 공천에서는 1차하고는 달리, 1차는 사실 지난 금요일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금요일날 여론조사니 뭐가 터지니까 좀 당겨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새누리당은 2차 공천 발표를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면 뭐 좋을 일 있겠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오늘 발표했겠죠. 녹취록이. 자, 그러면 뭐 친박계가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이 대통령과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위해서, 즉 대통령은 국정운영,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 라고 했고, 그 배신의 정치에는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는 5개월 전에부터 상향식을 하겠다, 안심번호 국민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향식을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공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둘러리 안 쓰려고 아예 공천도 안 냈습니다. 친박이나 뭐 권력 핵심에 끈을 좀 대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천을 냈겠죠. 안 그러면 뭐 상향식이니까 혹 내가 될까봐 질러나 보자는 브로커나 뭐 혹 행여나 한번 되면 다행, 안 되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나 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의 토대가 유령당원과 안심번호 문제가 생기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유령당원 안심번호 이 터지기 전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비 후보들한테 그 명부만 전달해서 예비 후보들이 뒤지기 시작하면 상향식 공천은 무너질 거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스스로 이런 부분을 공천 접수 이전에 무너뜨리고 새 출발을 하지 않고요. 그때는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공천특별기구에서 다 합의해 줬습니다. 뭐 당에 국민 경선을 하기로 했고, 뭐 7대3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100% 할 수도 있다. 뭐 우선 전략 추천은 일부러 극소수한다. 뭐 이렇게 합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한다. 뭐 이 근접했을 때 김무성 대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 발언을 2번 하고 비박을 50명 모으고 난 다음에 이한국 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이 되면서 안심번호 뭐 이가 유령번호가 되고 유령당원이 속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천의 방향이 상향식이 명분과 한마디로 이 설득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뭐 한 48구명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다가 그 다음에 살생부가 터지고 이러면서 전략공천이 드러난다 하다가 이제는 상향식은 거의 의미가 없다. PK 지역이나 울산 등에도 자질도 없는 그냥 국회의원 해먹는 직업이 된 반복적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꾸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상향식 경선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 시점에 이게 딱 터졌습니다. 녹취록이요.